안녕하세요.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이 물어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차순위 매수 신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경매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가 어떤 것이고 어떨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 경매에서 낙찰이 되잖아요. 근데 낙찰자가 만약에 돈을 안 내거나 했을 때 내가 2등이나 3등이나 이렇게 됐을 때 나도 그거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1등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등이 낙찰을 받아갈 수 있는 게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이 다음 장을 보면 다시 설명드리면 부동산 경매에 참여했을 때 그 집행관이 낙찰을 받고 나면 낙찰자가 정해지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가능한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한번 좀 보여드리면 먼저 차순위 매수 신고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말 그대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건 어떤 거냐면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을 받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포기할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매에서 보면 낙찰을 받았지만 잔금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게 나는 이 물건이 내가 쓰기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가격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샤슨이 매수 신고를 해둔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1등을 안 했지만 차순위 매수자에게 순위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의 역할이라고 하면 있죠. 쉽게 말해서 1등이 계약을 파기하면 2등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보험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고가 매수인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서는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매각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잔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기회를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차수시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만약 최고가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보증금은 차순위 매수 신고할 때는 보증금은 어떻게 되냐? 보증금은 내가 당장 돌려받지도 못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의 자격과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신고 금액이 최고가 매수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그 다음에 신고 시점은 뭐냐면 매각일 당일 최고가 매수인이 발표된 직후에 바로 집행관 앞에서 저 차순위 매수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매각이 종결된 다음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경매 현장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발표된 직후 법원 집행관에게 바로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되지 끝나면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의 가능 금액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경매에 나온 물건이 최저가가 2억 원이고 입찰 보증금은 2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최고가 매수인이 2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2억 3천만 원으로 2등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최고가 매수인의 입찰가가 2억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고가 매수인의 입찰가 2억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2억 3천만 원이죠. 2억 3천만 원 이상을 하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순위 매수를 하는 입찰가도 2억 3천만 원보다 높은 금액. 그러니까 2억 3천 1만 원, 2억 3천 2만 원 이렇게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하다. 즉 뭐냐면 여기 있죠. 최고가 매수인의 입찰가 마이너스 입찰 보증금이 이 차순위 금액보다 차순위 금액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억 3천만 원 썼다면 차순위 매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는 꼭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내가 정하면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결정을 하면 돼. 실제로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올린 동영상 중에 공장을 낙찰받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장. 그 건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유동화 회사였고요. 유동화. 그 다음에 우리가 2순위였어요. 이럴 때는 보통 이 유동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냐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잔급을 미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앞에가 유동하다. 근데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동화가 미납했을 때 차순위자인 나한테 기회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보증금을 보호한다. 이건 뭐냐면 보증금을 내가 넣었는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절약. 만약 1등이 잔금을 미납하면 내가 바로 매수할 권리를 얻게 되니 재매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점이 있고요. 다만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차순위 매수를 했을 때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돈을 안 내거나 내면 그때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입찰 보증금은 내가 받지 못한다.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핵심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 미납 시 2순위 낙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차순위 신고가는 최고가 마이너스 입찰 보증금보다 큰 가격. 예. 10,000원이라도 크면 된다라는 이 자격 요건을 기억하시고요. 신고 시점은 최고가 매수인이 발표 직후 현장에서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럼 몇 가지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거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는데 입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다 갑자기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면 무조건 내가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내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당신에게 매수할 권리가 주어지지만 의무는 아닌다라고 하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갖다 포기하면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차순위를 할게요라고 손들었는데 1등이 돈을 내면 보증금을 돌려받고요. 1등이 돈을 안 내면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걸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날린다라는 것들을 보면 되고요. 그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는데 1등의 잔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최고가 매수인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차순위자한테 매각 다시 허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잔금 납부 기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잔금 미납을 하고 한 시점에서 보통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알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유동화 회사가 1순위인데 내가 2순위다. 이런 경우에는 차순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